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편입 Q&A를 주제로 첫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해요. 저도 편입을 시작하기까지 정보가 부족하고 막막하게만 했었는데 편입을 막 준비하거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Q&A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편입을 결심하게 된 계기인데요. 저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코로나 시기여서 그런지 되게 무기력한 대학교 1학년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서 친구도 많이 못 만들었었고 비대면 수업도 많았던 탓에 그동안 꿈꾸던 대학 생활의 로망이 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제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공부에 대한 제 한계를 측정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열정과 학문적 욕심이 많아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으나 교과 성적에 대해서 내신이죠. 그 내신에서 최선을 다해보지 못한 거에 많이 미련이 남아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공부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었고 진짜 죽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이제서야 학벌에 대한 미련이 생기고 한계에 부딪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반 편입이었는지 학사 편입이었는지, 학과는 무엇인지, 휴학을 하고 했는지 아님 병행이었는지, 동일계인지 비동일계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일반 편입이었고 학교 수업과 병행을 하면서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비동일계였는데 사회과학 계열에서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부 기간은 어느 정도 됐는지, 학원은 어디 다녔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편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3월부터이고 총 9개월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번아웃이 와서 한 달 정도는 거의 공부를 안 했어서 총 9개월 정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원은 진짜 아예 다닌 적이 없고 3월부터 인강이랑 책 따로 사서 공부하고 모의고사만 기명인강에서 신청해서 현장으로 보러 갔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번째 질문은 자격증은 무엇이 있었는지, 대외 활동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전적대의 교내 프로그램, 학과 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고 이 외에 교외 프로그램으로는 행사 및 교육 서포터즈나 창작 프로젝트 같은 거에 참여했습니다. 현직자로부터 마케팅 교육을 듣는 캠프에도 참여해서 과제 같은 거를 수행하게 됐고요. 이거는 스펙업에서 신청해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교내 및 교외 프로그램 둘 다 적극적으로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하루 공부 루틴은 어떻게 됐는지,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편입 준비할 때도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저는 진짜 독한 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병행이라서 그런지 남들보다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더 조급한 마음에 죽을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 공부 루틴은 새벽 5시나 6시 정도에 일어나서 등교 전까지 단어만 외웠습니다. 아무래도 편입을 준비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단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단어 공부 비중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우다가 등교를 한 후에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틈틈이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웠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수업 중간에 공강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문법이나 논리 공부를 했고 학교 후에는 독해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단어장 한 번씩 다시 돌려보고 잤습니다. 그리고 주로 1시 전에는 취침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은 원래 목표한 학교는 어디였는지, 전적대는 어디였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경회시 이상 정도를 목표로 하고 시작을 했고 저는 전적대는 이제 인설 4년제, 이름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대학에 다녔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고대는 논술 전형이라서 아예 편입 영어와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와 논술 둘 다 준비하기에는 이도저도 아닌 채 끝날 것 같아서 저는 편입 영어에만 집중을 하고 최고 목표는 서성 하나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질문입니다. 월별 공부 방법이랑 영어 베이스가 어느 정도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일단 영어 베이스는 수능 영어 2등급 정도는 꾸준히 나왔고 문법은 아예 노베였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감으로 푸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월별 공부 방법은 3월부터 7월까지 최소 5개월 동안은 단어 암기랑 논리를 진짜 탄탄히 했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단어는 한 70% 정도였고 논리는 15%, 그리고 문법 비중은 15% 정도로 잡고 했던 것 같습니다. 8월부터 9월은 꾸준히 공부도 하면서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같은 것도 많이 챙겼습니다. 방학에는 아무래도 여유가 많다 보니까 이 시기에 편입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독해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출은 저는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남들보다 기출을 늦게 시작한 편이긴 한데 저는 우선 기초를 탄탄히 해놓고 시험을 봐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편입 단어를 거의 마스터한 상태에서 기출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문법은 아직 부족한 상태였는데 문법은 기출 돌리면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출에서 오답 위주로 오답 풀이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출은 진짜 가고 싶은 학교 것만 5년치 3번 이상을 돌렸고 나머지 학교는 3개년치만 한 2-3번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에서 12월까지는 계속 기출을 돌리고 단어 돌려보면서 매일 독해 지문 한 3개 정도 풀고 이 정도만 했던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음 질문은 편입 필수 교재 추천인데요. 저는 우선 단어는 진짜 마스터라고 불릴 정도로 영어 모의고사에서도 딱 1개만 틀리거나 거의 다 맞는 정도로 단어는 진짜 거의 마스터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단어는 우선 보카바이블 A, B, 그리고 MD 33,000, 그리고 김영 편입의 안토니오 선생님 인강 커리큘럼을 탔습니다. 우선 보카바이블 A, B 같은 경우에는 5회독 이상을 했고요. 저는 반이어, 유의어, 조그맣게 쓰여있는 회색 글씨 싹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보카바이블을 완독한 이후에는 MD 33,000 단어장으로 넘어갔습니다. MD 33,000 단어장에는 보카바이블 A, B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단어를 약간 정리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MD 33,000 단어장은 2-3회독 정도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로 김영 편입 인강에서 안토니오 선생님 단어 커리큘럼 타면서 이렇게 보카바이블 AB, MD 33,000, 안토니오 선생님, 김영 편입 인강에서 들었던 거 이렇게 3가지 정도로만 단어를 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문법인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2열 1200제 베이직 이랑 그 다음 레벨 거 2권 정도로만 공부를 했고 나머지는 김영 편입 인강에서 김신근 선생님 문법 커리를 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출에서 나오는 문법 틀린 거 위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계속 복습하면서 그런 식으로 문법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리는 문장 완성 마스터랑 편마디 논리를 봤던 걸로 기억하고 독해는 편마디 독해, 퍼펙트 편입 독해, 리딩 이노베이터 베이직으로 공부했습니다. 인강에서는 독해는 윤상환 선생님 거, 논리는 김신근 선생님 걸로 커리큘럼을 쭉 탔습니다. 자, 이제 거의 질문의 막바지로 왔는데요. 이번 질문은 번아웃이나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번아웃은 한 9월쯤에 와서 이게 한 달 정도는 간 것 같아요. 번아웃이 온 이유가 새벽 5시부터 저녁 1시까지 학교에서 수업되는 시간 외에는 항상 단어 외우고 대외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체력이 너무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쉬는 날도 거의 없고 맨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눈도 아파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도중에 이제 성적도 잘 안 나오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학원은 안 다녔지만 모의고사는 김영 편입에서 신청해서 봤었거든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할 기운도 안 났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가도 멍 때리다 오는 경우도 많았고 이때 수없이 혼자 울고 방황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막 혼자 한강 가서 걷다 오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머리를 비우려고 한강에 앉아서 그냥 막 그 보이는 풍경을 그렸어요. 그냥 한강에서 그 풍경을 그리고 그냥 멍 때리면서 풍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괜찮아지기도 했고요. 그동안 편입 준비하느라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지내서 외로움도 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여러분이 번아웃이 왔다면 친구도 조금씩 만나고 너무 공부만 붙잡고 있지 말고 확실히 푹 쉬세요. 확실히 푹 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저는 잠시 쉬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스타 꼭 비월 타세요. 인스타 보면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고 비교되고 외롭고 멘탈에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입 결과가 나오기까지만으로도 진짜 인스타 조금만 비월 타고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집중이 안 될 때 동기부여는 어디서 얻으셨는지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냥 데이 오프를 하고 오전에 하루 공부량, 예를 들어서 단어 몇 단어만 외우고 그리고 문법 여기서 여기까지만 풀고 나가자 정도로만 하고 그냥 간단히 워밍업 공부? 이런 정도로만 하고 오후에는 혼자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단어장 하나 정도는 챙겨갔어요. 그래서 단어장 하나 정도 챙겨서 망원 한강공원 가서 뭐 경치 보고 산책을 하면서 그냥 그 시간에 단어 몇 번씩 조금씩 틈틈이 보고 이렇게 그냥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니면 전시회나 팝업 같은 데 가서 열심히 놀다 오면 그 다음날 죄책감이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정말 지치고 공부가 손에 안 잡힐 때는 그 목표하는 대학 캠퍼스에 직접 갔습니다. 저는 그 캠퍼스에 가서 그 캠퍼스를 한번 둘러보고 그 근처 카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카페에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대학에 붙으면 앞으로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열심히 하게 될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 가서 굿즈도 샀습니다. 굿즈 사서 가방에 매달거나 필통에 붙여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공간에서는 이제 포스트잇에 대학 슬로건 적어두고 책상 앞에 이렇게 바로 붙여두니까 계속 그거 보면서 진짜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제가 편준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이 공부할 때 중간에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칠 때가 생길 거예요. 또 이제 너무 열심히 달려온 탓에 번아웃도 오고 우울증도 올 수 있고요. 이때 자신이 무엇을 하면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자신의 취미를 찾고 이 시기에 취미 활동을 가끔 하면서 리프레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먼 미래긴 하지만 편입시험이 끝난 후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말 이 기간이 기다리기 지치고 무기력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하루가 너무 의미 없이 지나갈 거예요. 그 시기 동안은. 그래서 저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여행을 미리 계획해서 다녀오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편준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